또 요즘에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바로 전력기기인데요. 사이클이 정말 유효한 게 맞는지, 그렇다면 지금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분께 도움 말씀 좀 얻어보겠습니다. SK증권 남인식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력기기, AI랑 같이 묶이면서 이제 앞으로 갈 날만 남았다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건지 그 점검 좀 해주세요.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면은 네. 일단 전력기기 업체들이 2024년부터 AI 인프라 기업으로 묶이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은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스테이지 1, 2, 3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가장 코어에 있는 스테이지 1은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하이닉스 이런 칩 제조 업체들이고, 스테이지 2는 뭐 AI 인프라 기업들, 뭐 전력기기도 있고 뭐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스테이지 3가 이제 AI로 이제 돈을 실제로 버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미국들에 많이 있죠.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사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었을 때 스테이지 1, 뭐 2라던가 스테이지 3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주가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 여파로 사실 한국의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도 200일 선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냐라고 하면은 가장 큰 이슈는 딥시크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딥시크로 이제 효율적으로 연산이 가능하고 이게 생각보다 전력을 많이 먹는 거 아니구나. 그럼 데이터 센터 투자 수요가 조금 과잉 측정된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주가라는 걸 이제 펀더멘털이랑 이제 센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뒤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펀더멘털은 되게 강해요. 하지만 좀 투자 심리 훼손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센티, 투심, 분위기가 무너진 영향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오래 쉬는 것 같아서 또 불안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이클은 여전히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선행지표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 선행지표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유틸리티 회사들의 수요가 되겠죠. 유틸리티 회사들이 결국에 변압기들을 사고 있으니까. 근데 이들의 캐펙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퀀타 서비스라는 인프라 서비스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의 고객사의 70%가 유틸리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동향을 잘 살펴보면은 전력기기 사이클을 좀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죠.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수주잔고가 올라오는 모습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측면에서 캐펙스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봐서는 사이클은 여전히 강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축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련해서도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향 투자 수요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했는데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지금 시장이 딥시크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네. 하니까, 안 그래도 그때 당시 한 3주 동안 미국에 출장을 가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고객사들을 만났는데 네. 전혀 분위기가 변한 거 없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해외 기업들 뭐 이튼이라던가 퀀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컨콜 내용이 죄다 다 딥시크 이야기였어요. 진짜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감소하는 거 맞냐라고 외사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확정 계약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고객사들의 분위기가 변한 게 없다 라고 많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은 정말 좋은데 센티가 조금 많이 훼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펀더멘털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유틸리티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얼만큼 캐펙스를 늘릴 것이냐 이 부분인데 팩트 체크가 됐습니다. 재밌네요. 그 후일담, LS 일렉트릭의 후일담.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중간 점검은 조금 마음의 정리가 된 것 같으니 최근 이슈를 좀 엮어서 기대감을 가져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부분으로 많은 건설주들 이미 올랐는데 전력도 사실 인프라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도 또 반응이 없었어요. 아, 이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한 2023년에도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 때문에 전력기기 업체들 주가가 조금 꿈틀꿈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 일단 재건 사업 관련해가지고 수혜가 가능하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도 이제 처음에 침공을 했었을 당시에 이제 변전소라던가 발전소부터 이제 타격을 했다 보니까 가장 처음에 재건 사업 하면은 발전소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뭐 변전소라던가. 그래서 충분히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전력기기 업체들 수주 잔고가 다 차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까지 보낼 그런 슬롯이 많이 남아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봤었을 때는 좀 러우 전쟁은 그냥 기대감 정도로만 체크를 하고 그렇게 뭐 주가에 막 반영시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에너지 3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SMR도 건립을 하겠다 하는 상황인데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캐펙스가 차 있으면 이 부분도 그럼 좀 소용이 없는 걸까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변압기 회사들이 한국전력한테 일부 생산 슬롯을 할애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20을 할애를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한국전력이 이 전력기기 슬롯을 받은 거를 100% 활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회사들은 20을 줬는데 한전은 10만 소모를 하다 보니까 기회비용 손실이 한 10 정도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에너지 3법 통과되면은 사실 송배전망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날 상황이다 보니까 한전향으로도 이제 수주 잔고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은 네. 기존에 슬롯 받아놓은 거를 활용을 한전이 못했는데 그걸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주 잔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3법도 결국에는 뭐 긍정적인 재료가 될 걸로 보이네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상황들을 쭉 점검해 봤으니까요. 이제 종목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LS 일렉트릭. 아, 근데 LS 일렉트릭은요. 요즘 여기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죠? 저도 많이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중국 아, 상장에 대한 네. 우려 아, 어떻게 보세요? 안 좋게 보고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이 네. 투자자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재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네. LS 그룹의 이제 물적 분할이라던가 중복 상장 이슈가 이번에 처음에 나온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 이제 LS 전선 밸류업 데이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LS 전선 지금 비상장인데 상장시키겠다라는 안도 작년에 이미 나왔었고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주가가 전력기기든 전선이든 모두 다 좋아가지고 그 기사가 많이 묻혔던 감이 있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금 센티가 많이 훼손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투심이 쪼그라든 상황에서는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이슈를 보더라도 지금 전력기기 센티가 많이 훼손이 됐구나라는 거를 좀 반증할 수 있는 사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기존에 잔존하고 있던 악재가 다시 불거지는 건 거의 센티의 영향이다. 그러면 LS 일렉트릭은 괜찮다라고 저희 봐도 되는 겁니까? LS 일렉트릭이 이제 자회사가 이제 KOC 전기가 있는데 그 네. 상장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가 지금 좀 따라서. 불분명하기는 해요. 근데 예. 그걸 상장을 안 시킨다라고 하면은 지금 충분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아, 그러면 LS 얘기가 나온 김에 LS 네. 마린 솔루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은 전력 포설선을 운용하는 회사인데 이 포설선이라는 게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특수 목적 선박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게 에너지 3법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상 풍력 설치 많이 되고 이제 서해안 해저 고속도로 케이블 건설하면은 이 포설 선박을 운용하는 회사가 뭐 사실상 LS 마린 솔루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수혜 기대가 되고 이 AI 향으로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뭐 대만 쪽에 해저 케이블 끊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이 직접 해저에 통신 케이블을 매설을 하려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LS 마린 솔루션도 한 2022년에 이제 메타랑 구글 프로젝트를 같이 시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빅테크 향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LS 마린 솔루션은 LS 일렉이랑 좀 달리 봐야겠네요. 네,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아. LS 일렉트릭은 전력기기를 판매하는 회사고 네. LS 마린 솔루션은 선박을 이제 운용하고 설치해주는 회사인 거죠. 그래도 중복 상장 이슈로 같이 묶을 건 아니다. 아닙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아. 자회사가 뭐 하나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중복 상장 이슈는 전혀 없거든요. 아하, 그러면 LS 일렉트릭만의 이제 개별적인 네. 악재 아닌 악재 저희가 팔로업 해봐야 되는 이슈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업으로 이제 대장이죠. HD 현대일렉트릭은 어떻습니까? 현대일렉트릭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이슈가 관세인데 현대일렉트릭이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울산이랑 알라바마 공장 증설을 발표를 했어요. 네. 추측컨대 아마 관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야, 미국 선제적으로. 공장에 예. 증설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업체들도 이제 관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미 뭐 전력기기 업체들이 잘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보여준 회사네요. 자, 저희가 이제 기업단까지 정리를 마쳤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매력도 높게 분석을 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일진전기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들이 아니었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이클이 좀 중반부, 후반부를 넘어가게 되면은 네. 대장주보다 퍼스트 티어보다는 세컨 티어 업체들이 주가도 그렇고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기업 개별적으로 봤었을 때 공장 이제 증설 다 끝나가지고 캐펙스 사이클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대장보다는 다음 텀이 왔을 때는 그 후속주가 더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번 텀이 저희에게 주어진다면 이번엔 저희도 일진전기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력기기 괜찮은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SK증권 남인식 연구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